네, 글로벌 증시 돌아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올려보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이제 시장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당선은 아니고 가능성인 것 같은데 이럴 때도 테마가 아니라 조금 더 확실한 이슈 잡아봐야겠죠.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시작된 어닝 시즌 및 아이폰 16 AI로 대동단결입니다. 네, 2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AI 모멘텀 계속 주시해봐도 괜찮을까요? 우선 최근 이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네. 이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했던 것에 비해서 이 나스닥 지수는 과일 지표에서 조금 이탈되면서 지금 현재는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 약간의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에서는 크게 추세적으로 이탈하지는 않았는데 아직 조금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도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혹시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좀 이슈로 좀 부각이 좀 됐었고요. 최근의 흐름들을 좀 감안했을 땐 전반적인 어떤 차익 매물을 저는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번 주에 이 발표가 될 이 두 종목의 실적 발표를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이고요. 먼저 17일 날 발표될 예정인 이 ASML의 실적 발표. 이게 네. 우리가 지난 1분기 실적을 좀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 전망치가 51억 유로. 그런데 여기에 관련되는 이 발주량들이 네. 시장 전망치를 좀 하회했던 36억 1천만 유로. 이렇게 좀 감소가 좀 되면서 오히려 그때 1분기 실적 발표가 발주량이 좀 감소됐다. 그렇다면 AI 산업에 관련된 발주량들, 장비의 발주량들이 크게 증가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네. 사실 실망감으로 좀 바뀌었고,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AMD라든가 브로드컴 등이 굉장히 좀 큰 폭의 좀 하락을. 있었어요, 그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1분기 기조가 과연 좀 안 좋은 것인가라는 우려감들 좀 작용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양상으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이 전망치들이 1분기 대비해서 실적의 이연 효과가 2분기에 좀 반영으로 좀 더 크게 좀 작용될 수 있다는 측면, 여기도 해서는 사실 이 노광 장비 부분들에 대한 이 최근 어떤 이 발주량들이 좀 더 크게 증가됐다는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1분기보다 조금 더 상회할 수 있는 어떤 이 실적의 어떤 추정치를 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난 1분기 실적과는 좀 결이 다르게 조금 더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어떤 실적 지표를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TSMC가 그 다음날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면 사상 첫 시가총액 1억 달러를 좀 돌파했다.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전체 이 시가총액 한 8위를 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제시될 수 있는 3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의 전망치보다 조금 더 크다면 저는 시가총액 한 8위 이상으로도 좀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시초를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월가의 전망치들 역시나 지난 1분기의 경우에는 TSMC가 1분기 호실적도 있었고, 다만 2분기에 대한 이 가이던스도 소폭 상향은 했는데 전체적인 2024년도의 연간 추정치를 좀 보수적으로 좀 제시하면서 네. 다시 소폭의 좀 조정의 좀 빌미로 좀 작용했던 이력들 좀 감안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2분기에는 그런 기대치들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고 좀 판단되고 있고, 월가의 경우에는 시장의 전망치를 약 30% 정도는 상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건은 두 종목 역시 2분기 호실적은 기대가 되고 있지만 그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가 얼마만큼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1분기 실적에서 교훈이 있었어요. 다 좋았는데 네.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가 월가가 예상한 그대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소폭 하회하면 그걸 악재로 인식해요. 그만큼 이제 시장의 어떤 바라보고 있는 눈높이가 굉장히 좀 높아졌다. 다만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의 이 잠정 실적에서 확인을 한 것처럼 2분기에 특히 실적 기조, 특히나 AI 모멘텀들에 대한 확인들은 여기서 한 번쯤 더 극대화될 수 있는 어떤 요인들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1분기에는 ASML이 끌어내리고 TSMC가 끌어올린 1분기였는데 이번엔 좀 다른 양상을 기대해보고 싶은데요. 2분기 기대치가 만약에 시장 전망치를 좀 하회를 한다면 다음 분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저희는 어떻게 지금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이게 사실 뭐 여기서 우리가 좀 차익 매물을 소화한다 이 부분보다는 네. 지금 나스닥 지수가 과열권에서 이탈을 했고 네. 지금 차익 매물을 계속해서 좀 소화하는 과정. 오늘 뭐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뭐 소폭 보합권 내에서 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인 AI 반도체에 관련된 하반기 모멘텀들이 희석됐거나 오히려 이 실적 추정치가 하향된 것은 아닌데 네. 단기에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조정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실적 미스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가이던스를 좀 상향하는 흐름들 좀 제시가 된다면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발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이기 때문에 네. 굳이 여기서 비중을 축소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이고 만약에 어닝 미스로 인해서 소폭의 조정이 발생된다면 오히려 그때가 저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ASML이라든가 TSMC 실적 발표 이후에는 뭐 엔비디아도 있고 뭐 AMD도 있고 네. 전반적인 2분기 실적 기대치들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분명 이제 좋은 실적에 관련된 발표를 하겠고요. 이제 하반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향된 가이던스를 좀 제시할 수 있는 확률이 그래도 1분기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이 아닌가라고 저는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 이후에 빅테크 기업들에서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면 신규 매매 관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애플이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아이폰 16의 출하량과 관련해서 작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9천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애플 흐름 보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서 AI 특수 효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사실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애플인데 네. 계속해서 지금 이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하고 있고 네. 이 거침없는 부분들이 아직 하반기에 확정되지 않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서서히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상황의 비교 지표가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2분기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인데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5,390만 대. 애플이 4,520만 대인데 여기서 비교 지표가 좀 다르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갤럭시 S24를 좀 출시했다. 이 부분은 AI 스마트폰의 이 판매 호조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이어지는 어떤 계기로 작용을 했고요. 네. 애플의 경우에는 아이폰 1호 모델이 중국에서 오히려 할인 정책으로 인해서 갑자기 좀 판매량이 2분기에 좀 늘어났기 때문에 8월 1일 발표 예정인 애플의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대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이 아이폰 16 모델에 관련된 AI 전환 가속화에 관련된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었고 올해 3분기 정확하게 한 9월 중순에 아이폰 16 시리즈가 좀 출시될 것이다라는 어떤 예상되는 어떤 출시 일정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2분기에 안정적인 스마트폰의 출하량들이 올라갔다는 점을 좀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AI 스마트폰의 출시 여기에 더해서는 뭐 대기 수요라든가 교체 수요가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는 네. 삼성전자만큼의 이상의 어떤 대기 수요 내지는 교체 수요로 인해서 판매량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네. 삼성전자가 AI폰을 5,390만 대 2분기 출하를 했는데 이게 올해 연말까지 9천만 대를 생산 목표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판매량 목표치를 굉장히 높게 잡았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는 9천만 대가 다 팔릴까라는 어떤 의구심은 좀 있는데 안 팔리면 오히려 더 조정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충분히 네. 이 대기 수요라든가 교체 수요는 정말 저는 크게 좀 증가될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다만 9천만 대가 팔릴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생산 목표를 2024년도 연내에는 9천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폭스콘에 굉장히 좀 대규모 인력을 채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어떤 이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은 오히려 하반기 애플의 실적 기대감 내지는 AI 전환 가속화로 인해서 오히려 스마트폰 출하량들이 크게 증가될 수 있는 계기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목표 주가의 추정치가 일부는 좀 도달했고 최고는 275달러, 많게는 300달러까지 좀 제시됐던 애플이 거침없는 어떤 주가 우상향은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주 내에서는 저는 애플의 움직임들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제가 기사를 통해 하나 본 게 있거든요. 4월 19일이 애플의 주가가 좀 하락세가 있었는데 네. LG 이노텍도 똑같은 흐름이었다라고 해요. 네. 그럼 국내 증시에서도 LG 이노텍 같이 오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LG 이노텍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네. 대체적으로 애플량 부품주들의 수급 흐름들은 네.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LG 이노텍은 애플량 카메라 모듈 그리고 여기 관련된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일부 부품도 좀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BH 같은 종목들은 FPCB를 좀 공급하고 있고 여기 관련되는 뭐 패널에 흡착되고 있는 이 연속 회로기판 이런 것들을 좀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BH라든가 LG 이노텍이 지난해 10월로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이폰 1호 모델이 오히려 출시 기대감들이 있고 오히려 하반기에 아이폰 1호 모델의 판매량들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치들이 당시에 노이즈 이슈로 좀 작용됐던 것들이 중국의 관공서에서는 애플을 사용하지 마라. 아이폰을 맞습니다.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지침들이 중국 안에서 어떤 규제 움직임이다라는 어떤 리스크들이 좀 부각됐고 사실 그런 영향 때문은 아니었는데 아이폰 1호 모델이 사실 그 당시에는 중국에서 판매량이 굉장히 좀 떨어졌었어요. 3분기와 4분기에 굉장히 생각보다 낮은 출하량 때문에 네. 사실 뭐 고전을 좀 겪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동되는 실적의 어떤 이 피해가 사실상 애플 관련 종목들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어떤 성장 저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올해 1분기를 좀 기점으로 본다면은 소폭 스마트폰 출하량들이 좀 증가됐던 부분들 때문에 네. 실적 개선은 좀 있었고 2분기에는 마찬가지 아이폰 1호 모델에 대한 이 중국 내 판매 호조로 인해서 실적 개선에 관련된 긍정적인 어떤 리포트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아이폰 1호의 실적 개선 그리고 여기도 해서 아이폰 16 모델의 흥행 기조가 이어져 간다면 저는 기존보다는 사실 실적적인 측면의 기대 요인들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LG 이노텍과 전 BH를 가장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고 계속해서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애플도 좋고 애플 관련주에서도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주셨는데 뭐 예전에 뭐 AI 빅테크 관련주도 조정 시 매수 관점이라는 의견도 제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그러면 AI 하반기에도 계속 주도 섹터로서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번 주에 실적 발표 ASML 그리고 TSMC의 실적 발표를 좀 기점으로 본다면 전체 AI 모멘텀의 관점에서는 이번 주가 좀 이 주가의 변곡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어닝 미스가 소폭 있다면 네. 뭐 이번 주의 경우에는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장기화되기보다는 하루 정도의 조정 양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만약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좀 제시하게 된다면 최근에 기술주가 소폭의 조정 구간을 좀 더 거쳤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섹터가 최근에 좀 이 순환매 수급 안에서도 많이 쉬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측면들 좀 고려해 보면 이번 주가 변곡점으로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추세 전환의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AI 모멘텀은 단기적 관점보다는 뭐 향후 3년간은 해당되는 어떤 매출이라든가 어떤 성장세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사이클, 슈퍼 사이클의 뭐 진입 초기다라고 불리는데 저는 여기서 저는 충분히 더 반영 효과는 더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빅테크나 반도체 기업들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뭐 조정 시 매수 관점도 괜찮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면서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어우러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 협상자 발표 주시입니다. 이 체코 신규 원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전에 폴란드 수주에서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17일에 발표가 된다라고 이야기 나왔는데 기사 보니까 26일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날짜는 내일로 좀 기억을 하고 있고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체코의 이 매체에 따르면 2주 정도 연기가 된 26일로 연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보도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는 내일 이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여기 일정을 좀 논의를 좀 하더라도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우리가 15년 만에 해외 원전 수주를
획득할 수 있을까? 지난 뭐 폴란드의 경우에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이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네. 좀 탈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체코 원전에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웨스팅하우스가 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프랑스와 한국의 2파전으로 좀 더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인데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점으로 보면 유럽 안에 있는 프랑스가 조금 더 이점이 있다. 자, 이런 어떤 측면과 오히려 기술력인 어떤 시공 능력의 우위 내지는 뭐 단가에 관련된 매력도가 좀 더 높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체코의 어떤 원전 수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어떤 평가들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뚜껑은 좀 열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확률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50대 50이라면 저는 50% 이상 오. 우리나라가 조금 더 영향적인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최초에는 뭐 한 9조 원대 사업 규모로 좀 추정됐던 이 부분이 원전이 최종 4기까지 좀 더 확장이 되면서 전체 사업 규모가 약 30조 원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포인트는 원전 섹터의 가장 큰 핵심은 설계 그리고 주기기와 시공입니다. 이렇게 네. 세 개의 회사가 가장 큰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고 시공이 진행되는 그 과정 안에서 이 원전 주기기 내지는 기자재 업체들의 어떤 이 실적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어떤 30조 원 규모의 어떤 이 대형 원전 수주는 굉장히 사실 좀 중요한 포인트고 오히려 이 원전 수주 이후에 이어지는 유럽향 추가적인 어떤 수주 가능성들을 좀 고려해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지금 폴란드도 남아 있고 네덜란드, 루마니아까지 추가 원전에 관련된 도입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체코의 원전 수주를 우리나라가 획득하게 된다면 나머지 유럽에서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수주전에서는 굉장히 좀 경쟁력 관점에서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체코 원전을 이제 획득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에서 투자 모멘텀도 이제 시작이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전주 전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계신 건지 궁금한데요. 네, 다만 지금 제가 좀 최근 방송에서 여러 차례 좀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도 인해서 주가 좀 반영을 좀 했는데, 네, 주의해야 될 포인트, 만약에 0.1%의 확률이라고 해서 원전 섹터, 그러니까 체코 원전의 수주전에서 탈락을 하게 된다면, 네. 지금 현재 주가 어떻게 될까요? 많이 뭐 최소 한 번 정도 저는 하한가까지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한가까지요. 그렇죠. 그만큼 기대감이 크게 좀 반영됐던 측면들을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뭐 아니면 도라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럼 지금 조금 내려왔을 때, 좀 올랐을 때 정리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예. 건가요? 저는 지금부터는 일부 좀 차익 실현을 일부 정도 좀 하고 적은 비중을 갖고 좀 대응하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원전 섹터의 경우에는 뭐 체코 원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11차 뭐 전력수급 기본회의 실무안들도 공개가 된 이후에 지금 국내 역시도 뭐 대형 원전 3기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1기 전체 뭐 4개의 신규 원전 도입을 네. 검토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국회에 좀 통과를 좀 앞두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본다면 사실 뭐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뭐 탈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어지는 수주가 뭐 다 실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은 좀 기대를 해볼 요인이지만 많은 비중을 좀 갖고 가기보다는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을 통해서 확보된 현금을 만약에 수주에서 좀 이탈되는 그런 흐름들로 인해서 과대 낙폭 조정기에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하자라고 좀 판단해봤고 네. 만약에 수주전에 성공을 하게 돼서 주가가 좀 더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일부 비중 축소를 통해서 리스크 대응을 좀 하는 것이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1%라도 혹시 수주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약간의 차익 실현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SMR, 이 원자력 쪽을 요즘에 주의 깊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는 국내 SMR이나 원전주를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미국 쪽이 더 탄력 있게 움직일까요? 지금 두 가지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이점들은 좀 차이가 좀 있어요. 미국도 지금 소형 모듈 원전을 네, 뭐 진행한다 했지만 작년 하반기 제가 한 4분기를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이 대형 프로젝트가 좀 무산이 되면서 아직 뭐 시점 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최근 1분기의 기조를 보면은 뭐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 그죠. 네. 테라파워의 경우에는 뭐 지금 착공을 한다. 근데 아직 네. 구체적인 어떤 시공 일자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빠르면 2028년도, 늦어도 2030년도에 해당 기술이 좀 더 보편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점을 좀 봐야 되고, 다만 지금 대형 원전이 지금 소형 모듈 원전으로 계속해서 좀 탈바꿈하게 된 계기들, 네. 3,000메가와트급 미만을 우리가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좀 불리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장점이 전체 어떤 이 설계 공정의 한 80%를 공장에서 만들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시공이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굉장히 좀 낮아지는 그런 어떤 효과들 때문에, 그리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대형 원전보다는 오히려 원전에 대한 사고 누출 시 그 피해량들이 좀 더 적다라는 어떤 이점들 때문에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도입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보강이 되고 있는데, 기술적 관점에서 아직 이 부분을 지금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미국이 좋고 우리나라 기술이 떨어진다, 저는 네. 그렇게 보진 않고 우리나라 기술도 특화되어 있다. 아,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부유식 SMR이라고 해서 바다 위에서 배에다 실어가지고 이동하는 장치, 네. 그래서 좀 뭐 바다 위에 뭐 띄어가지고 운영하는 SMR까지 뭐 어제 뭐 이슈가 좀 되면서 뭐 조선주들이 좀 굉장히 좀 큰 주가 탄력들을 좀 받고 있었는데, 네. 전체적 어떤 기술적인 어떤 방식들은 한국도 굉장히 좀 우위에 있다. 이 점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내일장에는 이 원전주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좀 주시해 보면 좋을까요? 예, 저는 지금 원전주 안에서 좀 한전 기술을 좀 보고 있는데, 오늘 2.74포인트. 장중에는 일시적인 어떤 차익 매물 좀 소화하면서 마이너스 6.4%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좀 마감을 했고요. 네. 만약에 내일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 발표가 미뤄져서 2주 이후로 좀 연기가 된다고 한다면, 네. 저는 오히려 아직 일정 기대감들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 내지는 뭐 수급 기대감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전 기술의 경우에는 지금 원전 어떤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내 최고의 좀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해외에서 대형 원전 수주 기대감들이 조금 더 가시화가 되는, 그래서 사업이 좀 확정이 되는 부분에서는 한전 기술이 뭐 원전 한 기당 약 3천억 원의 이 설계 용역들이 계속해서 좀 유입될 수 있는 실적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라고 하면 한 2조에서 3조 원의 어떤 매출 반영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뭐 주기기 제작 부분에서 약 8조 원 정도에 대한 매출 인식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저는 한전 기술 설계 용역 안에서도 굉장히 큰 3조에서 뭐 5조 원 정도의 매출 인식이 좀 가능하고, 이 부분은 사실 원가 요소들 관점에서는 굉장히 영업이익 폭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네.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 대비해서는 비교적 좀 저조했던 실적을 좀 보여줬지만, 2분기 기조에서는 오히려 신한울 3호기 그리고 4호기의 가동 실적들이 좀 반영됨에 따라서 2분기 실적 개선에 관련된 기대감들도 주목을 해볼 포인트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뭐 체코를 좀 비롯해서 국내의 어떤 신규 원전 도입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된다면, 한전 기술이 항상 설계 부분에서는 독보적이다. 이 점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저는 매수가는 종가 부근 78,000원 미만에서는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 91,000원 그리고 손절가 7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전 기술을 오히려 흔들릴 때 매수하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